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기아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K5 하이브리드는 차 크기 대비 연비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바퀴 인치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0km에 육박하는 연비를 가지고 있어서 연비 면에서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차량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1.6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새로 나올 K8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1.6 터보 엔진을 탑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델은 2.0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아쉬워지냐면 바로 자동차 세금 면에서 아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이브리드를 탄다는 게 정숙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 이 차량의 옵션 트림을 보면요, 1.6 터보 모델과 마찬가지로 트렌디부터 시그니처 등급까지 있고요. K5 터보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깡통은 300만원 정도, 그 위에 등급들은 200만원 정도 하이브리드가 더 비쌉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터보 모델 프레스티지 가격이 하이브리드 트렌디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칸씩 위로 밀린 느낌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이거는 터보 모델하고 똑같고요. 노블레스의 가격은 3,149만원이고요. 제가 오늘 계산할 유지비는 K5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UVO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구성을 했을 때 가격은 3,380만원이고요. 터보 모델하고 선택 옵션 차이점은 터보 모델은 스타일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이 시그니처 트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스타일 옵션 안에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 타이어 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LED 헤드램프, LED 방향지시 등은 하이브리드는 기본 탑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 등급에서는 스타일 옵션이 없고요. 시그니처에 있는 스타일 옵션도 타이어 휠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컴포트 옵션 안에는 동승석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등 시트 관련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탑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안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휴대폰으로 차 주변을 볼 수 있는 리모트, 360도 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금을 보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 엔진이라서 자동차세가 비쌉니다. 연비가 너무 좋아서 자동차세만 저렴하면 진짜 효율이 좋은 차일 것 같은데 이 점은 조금 아쉽죠. 일반적으로 1.6 배기량은 29만원 정도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K5 하이브리드는 52만원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3년차 자동차세는 감면을 시작해서 4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6 배기량이랑 비교하면 22만원 정도씩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244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는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했을 때 189만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 금액에는 친환경차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 40만원 혜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원래 일반 모델이었다면 이거보다 자동차 취등록세가 높았겠죠. 그리고 유류비를 살펴보면요, 연비가 좋습니다. 17인치 기준일 때 19.1km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1.6 터보 모델은 18인치 기준으로 13.2km니까 적어도 6km 이상의 연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촬영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482원이고요. 그 가격을 바탕으로 기름값을 계산을 했을 때에는 1년에 1만 km 주행했을 때 77만원, 1만 5천 km 주행했을 때 116만원, 2만 km 주행했을 때 155만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세여가지고 최근 몇 개월 비례하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기름값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확실히 유류비 면에서는 효율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 최초 가입 기준 89만원, 기존 보험 사용자는 71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에 댓글을 달린 걸 보니까 22세인 분이 K5 하이브리드 말고 터보 모델을 구매했을 때 보험료가 500만원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역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리신 분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신 것 같습니다. 한 23세나 4세 정도 되면 200만원 중반대 정도로 내려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차는 늦게 살수록 돈을 버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5년간 사용하게 되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값을 포함한 운영비용을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은 3,380만원, 자동차세는 244만원, 취등록세는 189만원, 보험료는 449만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km 주행했을 때 581만원의 운영비용이 나오게 되고요. 이 가격을 다 더하게 되면 5년 동안
차값을 포함해서 총 4,845만원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입니다. 나중에 5년 이후에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좀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년 금액으로만 봤을 때에는 1.6 터보 모델보다 K5 하이브리드 모델이 살짝 더 지출이 많기는 합니다. 1년에 15,000km 미만이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적어도 5년 이상 운행을 하셔야 1.6 터보보다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할부 비용을 보면요, 36개월 기준과 60개월 기준으로 나눴고요. 36개월일 때에는 3% 이율로 설정을 했습니다. 올할부시 98만원, 30% 선납시 68만원, 60% 선납시 39만원의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30%를 선납하려면 1,014만원을, 60%를 선납하려면 2,028만원의 선납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아까 계산한 운영비의 3년치를 월 단위로 환산해서 더하게 되면 올할부시 125만원, 30% 선납시 95만원, 60% 선납시 66만원, 일시불로 구매하면 26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시불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1.6 터보 모델보다 4, 5만원 정도 운영비가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0개월 할부로 보면요, 3.2% 이율로 설정을 했고요. 올할부시 61만원, 30% 선납시 42만원, 60% 선납시 24만원의 할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 같은 기준으로 운영비를 더하게 되면 올할부시 85만원, 30% 선납시 67만원, 60% 선납시 48만원, 일시불 구매 시 23만원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금액 안에는 자동차 유지 보수 및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습니다.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체하거나 타이어, 와이퍼 등 소모품을 교체하시려면 월 운영 금액에 5만원 정도씩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불 구매 시 운영비는 취등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서 단순 나누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는 뭐 한 20만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K5 하이브리드에 대한 유지비를 살펴봤는데, 일반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확실히 경제적이긴 합니다. 제가 아까 세금을 언급드렸다고 해서 K5 하이브리드가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조금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었을 텐데 배기량이 높아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쉬운 게, 얘가 전기 모터의 힘을 합산하더라도 195마력밖에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들은 시스템 마력이 230마력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점도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숙성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너무 금액 쪽에만 치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차를 선택하던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고, 본인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